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15-3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5장에서는 지적재능 교육의 마지막 순서로 가정교육, 가정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15장에서의 세 번째로 이제 300페이지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속 썩이는 자녀 대응하기. 자,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참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 자녀들 가운데는 때로 속 썩이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속 썩이는 자녀, 곧 문제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들은 속 썩이는 자녀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아픈 마음이 그들을 우리가 잘못된 편견이나 잘못된 대처로 인해서 문제아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문제아라고 볼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많이 아픈 아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만약에 속을 새긴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에 있구나. 이것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속 썩이는 아이를 보면 속이 상하지만 아픈 아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여기서부터 문제의 해결점이 생기게 됩니다. 속을 새긴다. 넌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싸우게 돼요. 그런데 마음이 많이 아픈가 보다. 속상한 거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엄마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이러면 치유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은 먼저 속 썩인 아이들이 있으면 이 도표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도표. 301페이지 도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맨 밑에는 5-14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본능의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이 욕구들이 여러 가지 장애 요인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욕구가 이 장애를 입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면 속이 상하겠죠. 그래서 상한 감정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존중받고 싶은데 무시당하면 상한 감정이 만들어지게 되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이게 서로 다 다른데 자꾸 비교당하면 감정이 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위에서 나타나는 거죠. 분노로도 나타나고 대인 기피로도 나타나고 대화의 방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무기력도 생기고 자포자기도 생기고 엉뚱한 중독 현상도 생기고 그런 게 다 생깁니다. 그럼 보통 우리 부모들은 리더자들은 나타나는 부분을 보고 마치 유대인들이 음행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나타나는 모습들을 볼 때 그걸 막 지적하고 책망할 게 아니라 공감하는 거죠.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 뭔가 마음이 아프구나. 뭔가 사정이 재이지 않아서 속이 많이 상했구나. 여기에 대한 공감이 우선 중요해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렇게 상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럼 하고 싶은 본능이 뭔지를 찾고 그걸 찾아서 도와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사라지게 되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일입니다. 공감하는 일이죠. 다음에는 문제라고 불리우는 아픈 마음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대응 방법인데요. 야단치고 꾸짖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더 악화시키는 길이에요. 문제라고 해서 문제를 힘으로 고치려고 하면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며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끌림의 법칙에 의해서 더 나쁜 행동이 강화되어 나오게 됩니다. 본능의 욕구를 충족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맨 밑에 있는 5가지의 성품에서 나오는 본능의 욕구를 충전시키도록 그걸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치유가 되고 고쳐지게 됩니다. 맨 밑에서는 어떤 것들이 꿈틀대고 있나요? 나도 존중 여김을 받고 싶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존중 여김을 받고 싶다.
나도 비교당하고 싶지 않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로 존중받고 싶다. 나도 장점을 개발하고 재능을 개발해서 나도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고 멋진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자유하고 싶고 치유받고 싶고 소통을 잘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친해지고 싶고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 나도 멋진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맨 밑에 5-14에서 나오는 꿈틀대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아이가 왜 이렇게 속색여? 그가 아니라 상한 감정, 속이 많이 상해.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거를 보고 소통하고 뭘 도와주면 좋겠니? 그래서 도와주는 방법을, 도와줄 것들을 찾아야 되죠. 이때 부모가 내 마음에 맞게끔 도와주려고 그러면 이것도 돕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도와주는 방법. 첫째, 함께 대화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픈 마음에 공감을 하라는 거죠. 나타나는 행동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고 마음을 열어준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친밀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공감하도록 친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같이 놀고 게임하고 같이 하고 식사 같이 하고 같이 여행하고 친밀감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술의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안해, 고마워, 뭘 도와줄까, 존귀하게 여기는 말, 그래 내가 있잖아, 이런 말. 먼저 부모가 자녀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모라고 그래서 자녀에게 미안해 이 말 못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네 번째는 이제 하고 싶은 걸 찾는 거죠. 장점을 찾고 좋은 점을 찾고 잘하는 점을 찾고. 이게 아이들도 너무 마음이 상해 있다 보면은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고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죠? 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어느 아픈 상태가 이거는 이제 악해져 있는 거예요.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기력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지혜롭게 잘 찾아내고 장점을 찾는 것은 그의 아픈 마음의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때로는 여행과 쉼이 필요하죠. 여행에서의 같이 소통, 장점 찾기. 여섯 번째는 깊은 마음의 소통을 가져야 한다. 소통은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들어주고 공감하는 게 소통이에요. 우리가 소통한다 그러면 뜯어 고쳐, 이것 좀 잘해, 문제만 지적하고 막 이런 건 소통이 아니에요. 소통은 들어주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들어야 합니다. 힘든 주변 환경을 살펴서 제고해주고 현재 그가 행하고 있는 것이 이성교제든 게임이든 기타 뭐든지 간에 들어주고 무조건 나무라지 말고 공감하고 깊이 이해하고 친밀감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지만 그 아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일곱 번째는 사랑과 친밀감. 이 친밀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뭐 문제 뜯어 고치려고 하기 전에 친해져야 됩니다. 예. 신뢰를 주면서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릇된 삶을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여덟 번째, 부모의 감정 컨트롤과 자기 치료 역시 중요합니다. 세상에 문제아는 없어요. 다만 상처받은 아픈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있을 뿐입니다. 아홉 번째는 영적 지원 기도. 네. 열 번째는 부모의 변화와 행복한 삶, 모델적인 삶 살아주기. 좋은 모델이 있으면 더 좋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육체만 성장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처럼 지혜가 함께 성장해야 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받는 사회성이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SQ, EQ가 되는 거죠. IQ 쪽부터 집중하지 마시고 SQ, EQ 쪽에 집중해서 잘 성장을 하면 아이들은 IQ 쪽도 잘 발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고 따뜻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창의력도 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가정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생산에서 여러 가지 많은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따뜻한 교육들, 소통의 교육들, 대화, 나눔, 치유 이런 기능들이 가정에서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부모로서 좋은 가정을 만들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갈 수 있고 자녀들은 성장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키워줘야 합니다. 내버려 두면 제멋대로 커버리죠, 이게.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